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파트 2 보겠습니다. 파트 2에는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존과 대중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적용해서 비교하라는 400자 문항,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를 해석해서 제시문과 결합해서 투표 결과를 추론하라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출이 아주 빈번한 침묵의 나선 이론을 아주 짧게 배경 지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이 도표 문제 1번입니다. 제시문 3에 나타난 인간 삶의 두 가지 유형, 여기가 중심 지문이 될 것이고, 이러한 중심 지문을 토대로 사이 가나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400자인 만큼 압축해서 서술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 3에서는 실존적 삶, 즉 자신이 결단하는 주체성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대중적인 삶, 주체성과 개성을 잃고 살아가는 과학기술시대의 현대인들이 대중 속에 용해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두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시문 가에서는 침묵의 나선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중적 삶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 자체가 워낙 많이 기출이 나오는 만큼 아주 짧게 1, 2분 동안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독일의 여성학자 노이만이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고,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이 당면했을 때 재빠른 판단을 하는데, 유사 통계적 감각기관에 의해 자신이 판단한 생각이 그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면 자신있게 합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이 다수와 다르다고 느끼면 고립을 우려하거나 다수 승자에 편승하려는 갈망에 따라 침묵하여 양방의 결속이 침묵의 나선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론이고, 이 나선이죠, 점차 회오리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수의 그런 중심 의견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주변부의 사람들이라면, 이 주변부의 사람들은 스스로 소외될 것을 두려워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 다수의 의견 속으로 회오리바람처럼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서 사회적 의견의 다양성이 소멸되는 현상, 이것을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말하는 침묵의 나선 이론은 제시문 3에서 지적한 대중적 삶의 전형을 보여준다, 자신의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대중적인 삶으로서 다수로부터의 고립을 두려워해서 전체 속에서 스스로를 용해시키고 자아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 분석이 가능하다면 제시문 나에서는 공간 투표 이론과 방향성 투표 이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가장 근접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이런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공간 투표 이론이라면, 방향성 투표 이론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고른다는 측면에서 보다 실천적인 성향이다. 따라서 주체성의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가나를 비교 분석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나에서 두 쟁점의 비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 두 경우 모두 자신의 결단에 따라 주체성을 실현하는 집단이다, 이 정도 서술만 해줘도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도표 문제 2번이죠. 2번에서는 그림일의 4가지 요인들을 제시문 가나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분류한 뒤 다시 20명의 투표 결과를 추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출제된 도표 문제보다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지시사항이 복잡합니다. 꼼꼼하게 이것을 따져보지 않은 학생은 수치나 그리고 논의 내용을 하나씩 둘씩 빠뜨리는 그런 도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1을 제시문 가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볼 때, 가의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라서 투표한 그런 사람들은 선거 공약이나 안보관을 보지 않고 TV신문 논평 사설이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표한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70%인 만큼 전체적으로 14명이 될 것이고, 이들 14명은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만큼 바로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D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이런 1단계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재심은 나에 따른 분석이 될 것인데, 재심은 나에서는 두 가지 이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인 공간투표 이론의 경우 자신의 입장과 그리고 상대 후보의 입장과의 단순한 거리의 오차만을 계산하는 만큼 거리의 오차가 가장 작은 B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향성 투표 이론의 경우에는 자신과 반대 입장의 모든 후보를 배제한 채 자신과 같은 입장의 두 후보 중에서 가장 선명한 주장을 함으로써 당선 가능성이 높은 A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기본 입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했을 것이다. 이러한 답안 전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표를 정리하게 된다면, 그림 1을 가와 관련 지어 볼 때 여론조사와 TV의 논평 등에 따라 투표한 사람들이 해당되고, 이들은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라서 주체성보다는 외부의 매체나 대중적 의견에 의존해서 투표했을 것이다. 따라서 20명의 70%인 14명이 다수 지지를 얻고 있는 D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나와 관련 지어 본다면 후보자의 안보관과 선거 공약을 고려한 6명은 바로 주체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들은 국방비 50억 원 감축을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공간 투표 이론에 따른다면 20억 오차의 B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왜? 오차의 거리에 따라서. 하지만 방향성 투표 이론에 따른다면 극명하게 국방비 감축안을 제시한 A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감축을 제시한 후보 중 가장 선명성이 높아 이것이 당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면 감축이라는 기본 입장을 관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전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학원 작성 답안지입니다. 3번입니다. 재심은 3에서는 실존적 삶은 자신이 결단하는 주체성을 통해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과학기술 시대의 현대인들은 주체성과 개성을 잃은 대중적 삶을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에서 침묵의 나선 이론에 적용되는 이들은 다수의 의견에 동조, 자신의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대중적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다수로부터의 고립을 두려워해 전체 속에서 스스로를 용해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나에서 공간투표 이론에 적용된 유권자는 자신의 정책 선호에 가장 근접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방향성 투표 이론에 적용되는 유권자는 당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한다는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후보자라는 선명성까지 변수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자신의 결단에 따라 주체성을 실현하는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00자 분량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 1의 4가지 요인 가운데 여론조사나 TV 논평 등에 따라 투표한 경우는 가에서 지적한 침묵의 나선 이론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주체성보다는 외부의 매체나 대중적 의견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명의 70%인 14명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D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보자의 안보관과 선거 공약을 고려했다면 나에서 말한 두 가지 선거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나머지 6명은 국방비 50억 원을 감축하기를 원했던 만큼 만일 공간투표 이론에 따른다면 국방비 증감이라는 기본 정책과는 무관하게 정책상의 거리차가 20억밖에 발생하지 않는 B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향성 투표 이론에 따른다면 극명하게 국방비 감축안을 제시한 A 후보에 투표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선명한 감축안을 제시,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국방비 감축이라는 기본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500자 분량이고 대학 측에서 밝힌 키워드에 따라서 학원에서 작성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